성수 몇 개? 5개.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잠깐 봐요.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왔죠.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알아야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학개론도 여기 학개론만 사용하는 고유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자 있죠, 조자. 조하고 총은 같은 뜻이에요. 조자가 거칠조입니다. 이렇게 거칠조. 거칠다. 뭔가 빼지 않고 전체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총소득. 둘 다 씁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total gross income 이걸 번역할 때 어떤 학자는 저소득, 옛날 학자들이 그랬어요. 요즘 학자들은 뭐 총소득 그래요. 이건 이 다음에 투자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승수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단어 있죠. 이게 분모로 들어가요. 어디로? 분모로. 그게 특이해. 자신의 몇 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어림셈법이라 해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지금 알아놔야 나중에 이게 훨씬 매끄러워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자 한번 봅시다. 놔두고 요거 놔두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순소득 승수란 것도 있죠. 찾으셨어요? 순소득 승수? 봐요. 승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순소득.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을 줄임말이에요. 이것도 이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뭐가 적히냐면 총투에 적히는데 자 이런 논리 잘 봐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제 경비를 빼고 우리가 뭔가 빼면 숫자를 붙여요. 네트. 사람도 나사가 빠지면 순해지죠. 그러니까 뭘 빼면 숫자를 붙여요. 그런 게 있어 그냥. 처음 들어갖고 알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자, 그래서 여기서 순수익이 1억이 1억. 자 봐요. 내가 10억 투자했는데 총투자액이죠. 1년에 경비 빼고 얼마 들어와? 1억씩 들어온대요. 그럼 이게 다 들어오려면 몇 년 걸려요? 10년. 10년. 그래서 이 순소득 수술은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 1억 벌고 싶어? 그 10배인 10억 투자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승수는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런 게. 야, 너 10억 벌고 싶어? 그럼 얼마 투자해야 돼? 10배. 100억. 아, 어렵다. 자, 다 그랬어. 그래서 다 학교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응? 처음부터 다 그래서 다. 좀 늦게 와서 좀 뭐 석 달이 안 돼서 좀 합격을 좀 못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10월부터 오신 분들은 그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억에 10배. 만약에 이게 10억이라면 얼마예요? 10배인 100억을 투자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승수값은 클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크면 좋을 줄 알았지. 안 그래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런 것도 좀 배우고요. 재밌죠? 자, 재밌다 생각하세요. 재밌다. 항상 학원 올 때는요. 호기심을 가지고 오세요. 호기심. 오늘 한 선생은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고 왔을까? 그런 호기심이라도 가지고 와라고. 응? 내가 오늘 학원 가게 되면 뭔가 좀 즐거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가끔 뭐 예상치 못한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 아이, 그래. 그냥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 하여간 즐거운 일만 있다. 집에 있으면 뭐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혼자 동영상. 힘도 없는 소리 마세요. 한쪽은 TV 켜놓고 동영상 보고 그럼 뭐 설거지하다가 동영상 듣고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과감하게. 오케이? 과감하게. 응? 혼자 하면 안 돼. 같이.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내가 해줄게. 내가 위로해 주고 우리 선생님도 위로해 주고 여러분 그만큼의 자격이 있어요. 대가도 치르셨고 물론 많이 치르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하여튼 그리고 동료들 아참 이제 생각나서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동료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나면 같이 만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미 선배 그 중개사분들이 이거 합격자들을 좀 누구 소개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누구다 그러면 에이 이런다니까. 그럼 어때요? 일 배울 기회도 없어. 일 배울 기회도. 상당히 여기서부터 사회생활이에요.
알겠죠? 사회생활 서로. 근데 술 친구 만들면 안 된다. 맨날 끝나면 이거 하고 있고 말 그거 식은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 못 마셔. 좋아하기만 할 뿐이고. 막 술 친구 그런 거 만드시면 안 돼요. 여하튼간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거 먼저 바로 이제 볼게요. 경제 기반 승수로 돼 있나요? 찾았어요? 근데 말입니다. 분모가 뭐로 돼 있어요? 분모가 아래쪽입니다. 봐봐, 금방 해도 헷갈리잖아. 자, 아래쪽이 분모예요. 자, 읽어봐요. 뭐로 돼 있어요? 기반 산업 비율 이렇게 되고 분자라는 건 뭐예요? 1. 이제 그렇게 해야죠. 1 그렇게. 잘못 들으셨구만. 자, 그러면 들어봐요. 여러분, 출석률하고 결석률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가 돼. 얘는 출석률이 80%다. 그럼 결석률이 20%죠. 그럼 0.1하고 0.8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100%. 방금 1이라 해놓고 여러분 100%를 했죠. 그것도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래서 기반 산업 비율 대비 전체가 몇 배에 해당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까지 네 가지는 투자로서 등장하고요. 마지막 이 경기 기반 승수는 개발론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교는 승수가 몇 개다? 별이 몇 개? 5개. 어? 아니 요즘 유행하는 강부라서 한번 해봤는데 별이 몇 개? 여기다 별 붙여야지 빨간 거. 그래서 우리 5개가 존재하고요. 이건 시험 끝나면 알 필요 없어요. 시험 볼 때까지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이 나와서 거의 써먹지 않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위쪽에 율, 비율, 지수, 계수산. 여러분 TV에서 무슨 계수, 지수 나오죠? 그러면 비율과 같은 거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무슨 뭔 지수 나온다 그럼 뭐예요? 분모 분자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대기 제목을 어떤 걸 사용한다? 분자값을 사용하더라. 그 말로도 야 이것만 해도 100만 원어치다. 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또 재밌는 게 해줘야지. 10분의 1 그럼 여기 0.1이죠. 그럼 이거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분모가 1, 0.1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죠? 자 봐봐요. 분모가 1이 되는 거예요. 0.1은 1분의 0.1하고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건가요? 이건 분자값하고 같나요? 결과가 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목이 뭘 사용했던 거예요? 분자값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셨죠? 우리가 출석률이 높다 그럼 출석자가 많다는 뜻이죠. 분자값이 더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분모 분자의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면 학계론이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분모 분자만 나오면 짜증나는 거야 이제. 사실 별거 아닌데 분모 분자만 나오면 여러분 벌써 스트레스 받아 막 벌써.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분모가 100이라 했을 때는 분자는 얼마게? 10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분율이라 그래요. 100분율. 100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 값은 100분율 이렇게 되면 분모가 100이었을 때 분자가 10이죠. 그리고 이렇게 읽어요. 10%라고 읽어요. 그럼 0.1은 몇 퍼센트? 빨리. 10%. 10%도 표준어입니다. 프로는 일본말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본이 어원이 아닙니다. 서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두 가지 표현 다 인정돼요. 10%, 10%, 10, 또 뭐 있지? 퍼센티지. 원래 퍼센티지인데, 줄여서 퍼센트라고 그러죠? 퍼센트. 다 인정돼요. 그러니까 10% 이렇게 합니다. 10% 이렇게. 그럼 이제 한번 또 묻겠습니다. 0.1은 몇 퍼센트일까요? 20%. 0.05는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죠. 5%.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어떤 걸 사용할까요? 가로 아래 걸 쓸까요? 앞에 걸 쓸까요? 퍼센트는 100을 기준했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자 100이 있어요. 100원에 20% 곱하기 20% 이건 계산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0.1을 곱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얼마예요? 2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고 부를 때는 몇 퍼센트라고? 20%.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11월 달만 하는 거예요. 아니 1년을 이걸 언제 하고 있어. 이제 12월이 그래서 11월 12월 강의가 중요한 겁니다.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오면 11월 12월 강의 좀 듣고 오세요. 그러면 네 하고 안 들어요. 대답만 해 대답만. 그러고는 뭐 들었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있어. 응? 들으라면 다 들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늦게 오신 분은 꼭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분수를 계산하는 것은 분모를 뭘로 만드는 작업이다? 1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럼 잡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여기가 x고 나머지 숫자가 적혀 있다. 그 밑에 살이 나와 있죠. 지금 동그라미 2번인가요?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어떻게. 자, 이거 2번이고요.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에다 별빛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일 하단. 여기 출제가 돼요. 여기. 그래서 일단 2번 설명해 드릴게요. 분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분모를 뭘로 만드는 작업이다?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라 했죠? 그럼 이거 1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b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1이 될 거 아니에요, 약분돼서. 근데 이거 이퀄이죠. 양쪽 다 b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걸 곱해줘도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여기다 d 곱해주고 여기도 d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것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결국은 a 곱하기 t는 c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시킨 대로 합니다. 지금 여기다가 바로 표시하세요. 전부 다 화살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이렇게 빨리 전부 다 해. 나는 아니까 하지 안 한다 하지 말고 다 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 알았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아래에서 위로 가. 예, 분모를 뭘로 만드는 작업이니까. 1로 만드는 작업이니까. 그럼 이것도 해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이걸 풀 줄 몰라가지고요. 어떤 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질문 받고 저 경기도 모 학원에서 질문을 받고 이걸 만들었어요. 자료를 내가. 그분에게 고마워요. 저는. 수험생들이 이런 걸 모를 거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안 그래요. 다 알 거라 생각해. 근데 안 그래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선생님 내가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왜? 이걸 제가 공부를 지금 2년차, 3년차인가? 그때? 2년차인가? 하여간 재수인가 삼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나오면 나 경기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자주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모의고사부터 나오고 실제 시험에서도 등장하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주위 동료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 동료가?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럴 것 같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입을 안 다물 것 같고.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 엄마 그것도 몰라? 그러면 진짜 평생 힘들고. 그래서 묻지 못하고 맨날 그대로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분모 1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분모를 1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C분의 D를 곱해주면 되는데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약분돼서 1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C는 봐요. B에 곱해지는 셈이고요. D는 A에 곱해지는 셈이에요. 빨리 화살표 표시해요. 전부 다 해요. 전부 다. 누구는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적어요 빨리. 외항은 외항끼리 이렇게 합니다. 내항끼리.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또 어디서 배운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항은 내항끼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래에서 위로. 알았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계산문제 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 문제 걸려 있어요. 첫째, 탄력성. 두 번째, 좀 전에 봤었던 경제 기반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LQ, 지역지수. 입지상, 입지기수, 지역지수. 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풀었으면 저렇게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산의 기초였습니다. 어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럴 거예요. 계산의 기초 자꾸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율, 비율, 지수, 계수, 상성도. 알았습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1월이 시작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 더 드립니다.
B4 한 장인데요. 딱 접으면 4개 페이지가 나와요. 부동학교 전체 암기표입니다. 알겠죠? 부동산 전체 암기표. 1월달부터 제가 번호를 불러드리면 몇 챕터 어디에 몇 번 그러면 같이 소리내서 암기하는 거예요. 수업할 때마다. 알았습니까? 그것을 한 2, 3주 지나면 다른 것도 또 암기시키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딱 제목만 대면 나오게. 오케이? 다 준비해놨고요. 지금 포장만 남았어요. 프로그램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그런 자료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학원에만 오면 됩니다. 집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학원에 꼭 오셔야 돼. 학원에. 보고 싶잖아. 봐. 얼마나 보고 싶게 생겼어. 선생님 봐야 돼요. 길을 받아가야 돼요. 제가 그 홍진영 씨 그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사랑의 배터리예요. 배터리를 채워달라며. 사랑으로 채워달라며. 우리가 채워드린다니까요. 방전돼서 오시면 채우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나 일요일에 교회 가신다. 자, 이분들 봐요. 교회 가면 어때요? 벌써 마음이. 그렇죠. 그게 있다고요. 교회 안 다니시면 지금 교회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찰을 가든 성당을 가든,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듯이, 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받아가야 합니다. 매주 와서 길을 받아가시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겨서 말입니다. 이제 그 교재의 2페이지, 3페이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페이지, 3페이지. 유인물은 1페이지예요. 교재는 이제 그렇게만 딱 펴놓고 더 이상 펼 필요 없어요, 이제. 그 위에 이거 올려놓고 이제 강의 듣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강의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뭘까요? 응? 부동산 학개론. 또 묻겠습니다. 저 이름 뭐예요? 오우야.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학.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부동산학이죠. 근데 개론이란 말이 붙었죠. 왜 그랬을까요? 개론은 개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뜻이에요. 왜 저걸 붙였냐면, 만약에 저걸 안 붙이면 한 선생이 전 과목을 다 가르쳐요. 지금 부동산학 그러면요, 그 안에 민법 들어가고 공법 다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동산학과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게 전체가 뭐예요? 부동산학이에요, 사실은. 그럼 한 선생이 민법도 가르치고 공부도 다 가르치고 그러면 어때요? 두 사람이 죽어요. 한 선생은 가르치다가 죽고요. 나머지 분은 직업이 없어 굶어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는 경제론 중심의 그런 파트를 중점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나머지 법의 구축 내용은 다른 과목이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론입니다, 개론.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단어 하나씩. 부동산 학이죠. 부동산이 무엇인지 좀 이따 묻겠고요. 일단은 부동산학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 요게 우리 김영지 교수 정의예요. 예,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정착시킨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너무 훌륭해요, 이 정의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긴 하지만 이 틀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또 재밌는 것은 최근에 3년 전에 이게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의 안 내다가. 그러니까 이 정의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강의를 해왔지만 사실 출제를 안 했을 뿐이고 이제 최근에서도 출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이 벌써 첫째 줄에 5글자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상해. 볼까요? 뭐야 도대체? 부동산 활동. 어? 활동은 액티비티인데? 부동산이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 부동. 그게 뭐예요? 그대로 멈춰라 할 때 부동.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근데 왜 활동이 나오냐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줄인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아까 대한 배웠죠? 인간의 관리적 행위입니다.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부동산을 여러분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 활동이에요. 여러분 왜 토지 삽니까? 왜?
아파트 삽니까? 왜? 상가를 분양받습니까? 다 그거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관리적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이 나온 건데요. 시험이 나온 거예요. 들어봐요. 행위의 주체 인간이고요. 요게 객체입니다. 객체. 여러분 주객이 정도됐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얘가 역할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사고 팔고 택지 개발하고 건물 짓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또 해볼까요? 강남에 갔더니 이 토지가 마음에 들어. 그 토지를 갖고 싶어. 그럼 토지를 보고 야 이제 내 거 하자. 그럼 걔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일일이에요. 그런다 안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중개사무소 가야지. 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 알아봐야지. 그러면 부동산은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만나야 돼,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활동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간에 대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인간. 그래서 만약에 물건에 대해서 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대물 활동 그래요. 큰 물건 활동이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하는 활동. 대인 활동.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 대한 활동. 대자가 뭐뭐에 대하여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저 대하여는 대상을 나타내니까 객체를 표현한 걸까요? 주체를 표현한 걸까요? 제 입을 봐. 객체. 객체를 대상으로 하네, 객체를. 그러면 자, 방금 대답했고요. 문제 나갑니다. 실제 출제된 지문이에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므로 대물 활동이 아니며 대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OX.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 주체를 가지고 나눈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우리는 대인 활동, 대물 활동 둘 다 해요. 여기 실제 출제된 지문이에요. 3년 전에. 국어를 못 남았다. 그래서 다시. 자, 처음 들어서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유인물에 그까지는 적혀 있지 않죠? 여기서 일단 기본서 나오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자, 활동은 누가 해? 인간이. 물건에 대해서 하면 뭐라 하고? 대물활동. 사람에게 하면 대인활동.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잠깐 이거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능률화. 이 능률화가 무슨 뜻일까요? 한 글자로 표현은 뭘까요? 잘. 원래 이제 김윤기 교수는 과학화, 전문화, 근대화, 합리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려워, 그런 표현들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잘. 그럼 왜 부동산 활동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동산 활동을 앞으로 할 거예요. 중개 활동도 할 거고, 투기 활동도 할 거예요. 투기도 하겠죠. 본인은 투자지만 남들이 보기엔 투기지. 응?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데? 그렇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사에서 사랑이 가장 최고예요? 아니면 돈이 가장 최고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도덕 시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지금 돈 버는 거 관련이 있어요, 돈 버는 거. 지금 목표를 뭘로 잡고?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을 왜 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자. 그것을 잘 해주도록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을 잘 해주도록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저걸 잘하면 부동산 활동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첩보를 다 배워야 되는데 참 힘들어. 그래서 여기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목적. 손에서 읽습니다. 시작. 야, 이 박자가 안 맞아. 네. 자, 박자가 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의 목적은 부동산 때 능률화를 온대. 자, 교재에는 없지요. 그 내용이. 교재는 없어요. 유인물에만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앞으로 시험이 나올 차례예요. 추가로 정리된 거. 나는 자전거를 못 탄다. 손 들어보세요. 나 자전거 못 타. 다 탈 줄 알아요? 못 타는 분 한 분도 없어? 아, 봐요. 부끄러우셨구나. 오늘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잘 따라해요. 자,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은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밟아라 그러면 안 되고 요령이 있어요. 요령을. 지금 타시는 분도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트는 거예요. 핸들을 트는 거예요. 그럼 이쪽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못하는 선배 어때요? 넘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요.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연습만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자, 그렇게 하고 연습을 한 10번 하세요. 10번 하시고 자기가 딱 타서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넘어진 쪽으로 핸들 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잘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겠네. 뭘 연구해야 되겠어요? 인간들이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그래야 내가 부동산 활동 잘 할 수 있지. 그래서 연구 대상이 이거예요. 부동산 활동. 근데 여기에서 법칙성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타나는 법칙성, 반복성, 규칙성이 있으면 현상이라고 그래요. 봤더니 분당 이 지역에 미금역 주변이 투기 활동이 많이 납니다. 투기.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에서 저기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무슨 현상이 감지된다? 투기 현상이 감지된다. 그러니까 저 인식이 대상을 현상이라 해요. 나는 집에서 김장을 담는다. 손 들어보세요. 김장. 야, 멋지다.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또 손 이제 들어. 왜? 빨리 들어야지. 야, 멋져. 우리 집사람도 김장을 담는데요. 김장을 전화기로 담습니다. 이상하게 김장이 한 번 딱 전화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배달돼요. 와, 빠르게 김장을 담습니다. 대신 저 통장 잔고가 많이 줄죠. 맛없어. 나 진짜 그 사 먹는 김치 너무 맛없어. 그래서 집에 담으면 수고스럽고 힘들다고 알아요. 근데 손맛이 안 나요. 그냥 기계식으로 대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그 어머님이나 가끔 그 장모님이 좀 담아줘요. 근데 그 어머님의 그 딸인가 하여간 그래 여하튼 간에 맛이 옛날 우리 어머니가 김장을 나오면 한 달이 지나면 점점 발효되기 시작하죠. 그럼 장독도 뚜껑을 열었다. 딤채 뚜껑을 열었다. 자, 열었습니다. 그런데 발효 현상이 감지되겠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산균이 발효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활동이 있게 되면 반복성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 부동산 현상. 그러면 묻겠습니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은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부동산 활동만 한다. 부동산 현상도 연구하게 된다. 그렇지. 연구 대상입니다. 이거 3년 전에 출시됐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OX, O 이렇게 출시됐어요. 어머? 이 머릿속에 20년간 출제됐던 모든 지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전달할 때 딱 듣고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올 때 또 반복할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됐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원리 여기 이론만 해야 되겠냐. 여기 이론. 응용기술은 뭐? 실무. 이론하고 실무 적혀있죠? 거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적어봐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심심하니까. 이것은 그 11월 12월만 쓰는 자료고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할 때 봐라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대충 적어도 돼요. 아셨죠? 네. 자, 여기 과학성이라 그래요. 과학성. 자, 실무는 뭘까요? 기술성. 이렇게 기술성. 과학성과 기술성. 원리 그러면 이론을 말하고 뭐라고요? 과학성. 응용기술은 무엇을 말하고? 실무. 기술성. 이것도 3년 전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에서 최근에 출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3년 주기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시험 볼 지금 30회 시험이죠? 30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연습을 좀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금년에 좀 가능성이 좀 떨어졌어요. 작년까지도. 근데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야 돼. 철저히. 자, 알겠어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근데 여기 뭐라 돼 있나요? 종합 응용과. 종합 응용과. 여러분 종합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나요? 여러 가지 생각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인데 주변의 학문들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것은 말이죠. 테마 4번 잠깐 볼까요? 4번. 테마 4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합 개념. 개념 보니까 법률, 경제, 기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관련 학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종합과학이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종합과학.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응용과학. 여러분 응용이 무슨 뜻일까요? 활용한다. 활용한다. 인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응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론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인간 생활에 적용을 하면 무슨 과학이라고 불러?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 여러분 천체 물리학 이런 것은 어때요? 인간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겠죠? 그래도 순수과학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의 내용도 인간 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응용과학이라 해요. 그러면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수과학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응용과학하고 비슷한 표현이 실천과학이고요. 경험과학이에요. 실무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규범과학이고요. 바람직한 부동활동을 전개하도록 역할도 해요. 규범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이거하고 대비된 게 뭐냐면 자연과학이에요. 여러분 자연과학은 무엇을 연구할까요? 자연을.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기초과학이나 순수과학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그냥 물리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물리학 등의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에다 밑줄 긋고 인간. 여러분 인문사회 이런 표현 쓰죠? 사회문화 이런 표현 쓰죠?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이 들어가요. 사회문화 했을 때 인간이 들어간다고요. 알겠죠? 사회다 그럼 인간의 모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활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은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아니다. 여기에 출제됐어요. 지금까지. 나올 게 정해져 있어.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그럼 돼. 응? 오케이? 자 부동산은 그래서 종합과학이란 말을 했는데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우리 부동산학이에요. 부동산학 정의에서 이번에 30회 때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정립니다.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이 뭐라고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오케이? 능률화. 부동산 활동 잘하는 거예요. 그럼 뭘 연구해야 돼?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원리만 해요? 실무도 해요? 이론 실무 다 하죠? 그럼 이론 무슨 성?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 스킬풀입니다. 스킬풀. 테크닉이 아니고. 테크닉하고 스킬풀은 달라요. 기술성은 능승능란한 거야. 스킬풀. 능승능란하게. 기술적으로 아주 능승능란. 스킬풀한 거예요. 스킬풀. 자, 그리고 순수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부동산학이 무엇인지를 학습한 거고요. 부동산 학학 할 때 학자 앞에 세 글자가 뭐예요? 부동산인가요? 여러분 부동산이 뭐예요? 움직이 않는 거. 자, 우리 민법에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민법 제99조 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돼 있고 2항을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민법 99조에. 여러분 그 민법 한번 수업했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조문 같은 것도 좀 보시고 해야 될 텐데 우리 학교는 법조문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을 어떻게 정하는지 봐요. 협의의 이런 표현이 있죠. 협의의 부동산. 협의가 무슨 뜻일까요? 자, 협자가 협고 좁은 개고 협심증 그거 맞습니다. 협소하다 좁은 협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의미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가 뭐예요? 협의. 그럼 광의는 무슨 뜻일까요? 넓은 의미. 넓은 광자서 광의 이렇게 합니다. 협의 부동산을 민법 제99조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민법서 부동산인데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요게 협의 부동산입니다. 자, 잠깐 봐요. 여러분 여기 봐요.
그가 뭘까요? 토지. 철수와 그 엄마. 그럼 그가 누구야? 철수. 찰스. 토지 위에 뭐? 정착물. 정착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정 부착된 게 정착이죠. 그죠? 예, 그 뭐 있을까? 대표적인 게. 그렇죠. 고무 같은 거. 고무. 뭐 담장도 있고요. 나오면 자랄 수도 있겠죠. 수목, 뭐 농작물 등 많아요. 이것도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걸 뭐라 불러? 부동산. 근데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회비란 말을 왜 붙였느냐? 요것 때문이에요. 자, 봐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준, 의제, 이건 본다, 간주 같은 뜻이에요. 민법에서 배웁니다. 여러분이 간주한다와 추정한다가 있어요. 민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다, 간주한다 그러면 번복이 안 돼요. 그 사실 자체라고 인정하는 거고, 추정한다 그러면 반대 사실로 입증을 하면 바뀔 수 있는 걸 추정이라고 해요. 알겠죠? 민법에서 배워요. 오늘 교수님 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배우실 건데, 우리 영혼 부동산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요것 때문에 얘가 생긴 거야. 여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부동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또 넓은 의미의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풀자는 겁니다.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그럼 이게 왜 나왔을까? 자, 우리 권리 공시. 여러분이 아까 강남 토지 사러 갔죠? 대가 치렀어요. 내 것이란 표시를 어떻게 해요? 내 것이란 걸 좀 표시하고 싶은데. 그 동물들처럼 배설물로 막 표시해. 어떻게 내 거 영역 어떻게 표시해? 거기를 엉덩이로 문질러? 동물처럼? 뭐 어떻게 하냐고. 등기 들어본 적 있죠? 그거 배웁니다. 2차에서 등기법. 민법에서 등기 이야기 나옵니다. 등기도 나오는데 2차에서 등기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내 거다 표시는 뭘로 한다? 등기. 그럼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필기구는 동산이죠? 그거 어떻게 해, 내 거란 표시를? 이름을 써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름 떼고 누가 들고 있어. 누구 거야? 그래서 이 동산은 점유 이전 방법으로 일단 소유권을 넘깁니다. 권리 변경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인도 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 것으로 봐요. 그리고 공신력이 있다라고 배워요. 이 다음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배울 겁니다. 2차 과목에서. 원래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다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 한 선생 죽고 다른 선생도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다 가르칠 수 없어요. 저는 가르치다 죽고 우리 공시 선생님은 일자리 없이 죽고 그래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 다음에 부동산의 권리를 공시하는 방법 뭐가 있다고요? 등기 적혀 있어. 그거 읽어봐. 봐봐. 적어놨어요. 적혀 있죠? 네, 다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은 내 것이라는 표시를 뭘로 한다? 등기. 그래서 그걸 근거로 돈을 빌릴 수가 있다고요. 서류상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저당 잡고 돈 빌리기 힘들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유치하거나 점유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이게 관리가 힘들어. 또 점유하면 얼마나 힘들어. 토지 관리할 필요 없어요. 놔둬도 돼요. 홍수 나서 가보면 그대로 토지 있어요. 안 그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은 무슨 방법으로? 등기. 그리고 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장점이 뭐예요? 그걸 담보로 맡기고 등기부다가 을부에다가 저당 설정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다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는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돼야 한대요. 여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어떻게 해요? 저당 설정해요. 여러분 자동차 사면 등록하죠? 거기다 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등기 등록에 유사한 방법을 취해가지고 마치 뭐처럼? 부동산처럼. 권리 효과가 거의 부동산으로 같은 거야. 그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준부동산 또는 뭐라고요? 의제부동산.
잘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나 공장이나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등록의 방법 등 등기의 방법을 취해가지고 거기다 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요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한 게 아닙니다. 각각 개별 특별법이 있어요. 알았죠? 각각의 법률이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은 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법이다 아니다. 빨리 찾아봐. 개별 특별법 밑줄 그어요. 준의주 부동산이. 찾았어요? 유인물이 없나요? 아, 유인물 봐야 돼. 유인물 교재 봐도 안 나와. 유인물 찾았어요? 개별 특별법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제 2차가 자 1차 민법을 배우게 되면 물권 배울 거예요. 물권. 그래서 물권은 정비권과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총 8가지 권리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어떤 거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하고 개별법, 특별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의제부동산 간단히 적어볼게요. 자동차 그래요. 건설기계 그래요. 선박 그래요. 항공기 그래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게 있어요. 광업재단. 그 다음에 임모. 이거 다 이 다음에 들어보면 재밌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너무 재미를 많이 줘버리면 금방 또 실증 나니까 조금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자 봐봐요. 이거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고요. 동산과 부동산은 계란물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등이에요. 근데 마치 뭐처럼 부동산처럼 무슨 방법을 등기 등록의 방법을 그리고 저당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률적 효과가 부동산과 다를 바가 없죠? 특별법상 부동산입니다. 알았죠? 준의주 부동산은 무슨 법상? 특별법상. 개별 특별법상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원래의 좁은 의미의 민법상 부동산이 있고 개별법 특별법상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들은 뭐라 부르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알겠죠? 그러면 준의제부동산이 없었다면 광이란 말을 쓸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협의광으로 나눈 겁니다. 여기 없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 표현은 맞나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네,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럼 협의부동산은 당연히 속하지. 그럼 이건 어때요? 준의제부동산은 협의부동산에 속한다. 안 돼요. 속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차는 좀 될 수 있어요. 일부 부동산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새로운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건은 법률이 정하지 않고서는 일물 일권의 법칙이라 해서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물건의 권리는 법률에서 안 만들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개별법상에 특별법상에 부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 큰일 났어. 오늘 집에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유, 설거지하면서 학교는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 자동차가 부동산이래. 괜히 이야기했어, 괜히. 부군께서 난리 났습니다. 리모컨 집어던지면서 그 학원 어디냐고. 어떻게 자동차가 부동산이야? 그런 학원이 어디냐고. 엉터리다고. 아니야. 부동산 맞아. 자동차 왜 부동산이 움직이는데? 그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기름 없으면 못 가니까 부동산이야. 그럴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큰일 났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 저당 대상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마치 뭐처럼 부동산처럼. 부동산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법률적 효과 면에 있어서 없다. 그래서 뭐라 불러? 준부동산. 어때요?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공부했어요. 부동산. 야, 재밌어. 자, 그렇게 하시고 2번에 준부동산 종류 있죠? 거기 니은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그거 밑줄 그어놔요. 빨리.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적어요. 법률적 개념 적어요.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적어놔요. 그럼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뭐냐면요. 공장에 가보면 토지, 건물 있고 기장치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뭐라 불러줘요? 공장재단. 그럼 저당을 설정하면 그 전체를 묶어서 저당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기계는 따로 팔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재산을 묶인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나오면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돼. 자, 쉬는 시간.